우리는 보통 할부를 당장 큰돈이 나가는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우리의 이성이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뇌가 지출이라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 선택한 심리적 마취에 가깝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금을 지불할 때 우리 뇌의 통증 중추인 인슐라가 활성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우리가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신체적 상처를 입었을 때 느끼는 물리적 통증과 동일한 부위입니다. 즉, 우리 뇌는 주머니에서 현금이 나가는 것을 살이 베이는 고통과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내미는 순간 이 통증 수치가 마법처럼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특히 할부는 이 고통을 거의 0에 가깝게 수렴하게 만듭니다. 12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일시불로 결제하려 할 때 우리 뇌는 120만 원이라는 거대한 상실감을 인지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12개월 할부라는 필터가 씌워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 뇌는 이제 120만 원이 아니라 월 10만 원짜리 물건을 산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12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고통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게 인지 구조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부를 선택하는 진짜 이유는 계획적이라서가 아니라 단지 지금 당장 아프기 싫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소한 회피가 우리의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벽이 됩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집이나 차 같은 거대 자산이 아니라 생활 속의 소액 다회차 할부에서 시작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산 상위 10% 그룹보다 이제 막 자산을 형성해야 하는 20, 30 사회초년생과 40대 직장인 그룹에서 할부 결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 부족해서 할부를 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의 선후 관계를 보여줍니다. 할부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자산 형성이 늦어지고 결국 만성적인 현금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라는 달콤한 혜택 뒤에는 무서운 자본의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자 몇 푼을 대신 내주는 것은 아주 저렴한 마케팅 비용입니다. 그들이 무이자를 통해 얻는 진짜 이익은 우리의 소비 한계치를 서너 배 이상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5만 원짜리 옷 한 장도 고민했을 우리가 3개월 무이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20만 원어치 쇼핑카트를 거침없이 결제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지불 지연 효과라고 부르는데 미래의 내게 짐을 넘김으로써 현재의 구매 결정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쇼핑 앱의 결제 화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소름 끼치는 설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 버튼은 평범하지만 할부나 나중에 결제 버튼은 눈에 띄는 색상과 큰 크기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결제까지 가는 클릭 횟수를 단 1회라도 줄여서 우리가 이게 정말 필요한가 라고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영초 결제 시스템. 이것이 우리가 매달 카드 명세서를 보며 후회하면서도 할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할부를 애용하는 가구의 평균 저축률은 일시불 위주 가구보다 약 20% 이상 낮게 나타납니다. 이 수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벌어져 결국 10년 뒤 자산의 격차를 수억 원대로 벌려놓는 주범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교한 시스템의 설계자들로부터 어떻게 내 돈을 지켜내야 할까요? 단순히 의지로 참자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불편함의 재설계입니다. 지금 즉시 스마트폰에 등록된 모든 간편 결제와 생체 인증을 해제하십시오. 결제할 때마다 직접 카드 번호를 입력하거나 공인인증서를 거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결제 단계가 번거로워질수록 우리 뇌의 통증 중추가 마취해서 깨어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일시불 환산 시각화입니다. 결제창에서 할부 개월수를 선택하기 직전 계상이 앱을 일단 먼저 켭니다. 그리고 월 납입금이 아니라 120만 원이라는 전체 금액을 입력한 뒤 화면에 띄워 놓으십시오. 눈앞에 10만 원이라는 작은 글자 대신 계상이 화면에 꽉 찬 120만 원이라는 숫자를 직시하는 것만으로도 마취 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 뇌가 절대 10만 원이라는 숫자에 속지 않도록 강제로 전체 금액을 인지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목적별 예산 격리입니다. 할부는
미래에 내가 어떻게든 갚아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서 독처럼 자라납니다. 하지만 미래의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지출 변수에 노출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조사,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혹은 가전제품의 고장 같은 변수는 할부 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미래의 소득을 미리 써버리는 대신 지금 당장 가진 현금 안에서만 지출하는 현금 흐름의 통제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할부 금지 기간 설정입니다. 만약 이미 할부의 늪에 빠져 있다면 향후 6개월간은 어떤 물건도 할부로 사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할부가 모두 끝날 때까지 새로운 할부를 추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가게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불의 통증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현금을 쓰거나 체크카드를 써서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해야 합니다. 그 쓰라린 통증이 바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예방접종입니다. 자산 형성의 핵심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지출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할부를 끊는 것은 단순히 결제 방식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다시 찾아오는 독립선언입니다. 미래의 내가 오늘 산 물건의 값을 치르느라 자유를 저당 잡히지 않도록 지금 당장의 불편함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평범한 직장인과 자산가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됩니다.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맞바꾼 소중한 시간의 결정체입니다. 할부로 물건을 사는 행위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내 시간을 카드세 저당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산 최신 스마트폰이나 명품 가방을 위해 미래에 내가 원치 않는 야근을 견뎌야 하거나 정말 가고 싶었던 가족 여행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불의 통증을 온전히 느끼는 것은 결코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에 마취제에 취해 내 미래가 소리 없이 깎여 나가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아픔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소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결코 할부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아낸 그 작은 구매 욕구와 할부의 유혹은 훗날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대한 자산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단단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삶의 주도권을 자본의 시스템에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할부 개월수로 조각난 일상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내 지출의 무게를 온전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편함 끝에는 시스템이 결코 줄 수 없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경제적 독립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이 비록 조금은 느리고 투박할지라도 결국 가장 확실하게 부자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남들이 편안하게 마취되어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직시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깨어있는 정신이 우리를 평범함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제창에 떠있는 그 달콤한 무이자 버튼을 조용히 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진짜 부자 되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미래를 담보 잡힌 빚의 연속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자유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